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다. 관련 기사들과 또 정부 자료들, 한국경제, 서울경제기사, 채널A 보도, 그리고 금융위 FAQ 자료까지 좀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새로운 규제가 대체 뭐고 이게 또 주택시장, 특히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쉽게 풀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역시 그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주담대라고 부르죠. 이 한도가 6억 원으로 딱 묶인다는 점, 이게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됐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꽤 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6억 원 한도라는 게 주택을 살 때 받는 주담대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집값이 막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기사들 보니까 마강동, 그러니까 마포, 강동, 동작구역, 아니면 한강벨트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이 지역 아파트들 평균 가격이 막 15억 넘는 경우도 많다는데 그럼 대출 6억 받아도 와, 현금이 9억 넘게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돈을 바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 6억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뭐랄까? 현금 동원 능력이 시장 진입에 그냥 절대 기준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액수만 줄이는 걸 넘어서요. 예를 들어 강남 3구나 용산처럼 원래 고가주택 많은 곳은 현금 부자들 위주로 거래가 그냥 계속될 수 있겠지만요. 네. 대출을 좀 활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던 중산층이나 뭐 언론에서 고소득 흑수저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진 셈이죠. 단순히 한도만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규제들도 꽤 많던데요.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확 강화됐죠. 그렇습니다. 여러 조치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건데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서 집을 또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다. 이건 LTV, 그러니까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 0%입니다. 0%요? 그럼 아예 안 나온다는 거네요. 네, 사실상 전면 금지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이것도요. 1주택 가지신 분은 연 1억 원까지만 되고 2주택 이상 갖고 계시면 아예 못 받습니다. 와, 투자 목적의 대출은 확실히 맞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실거주 요건 강화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받아서 집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6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아니면 이제 주담대 활용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거기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전세 대출 받는 거 이것도 금주돼서 소위 갭투자 있죠. 네네, 갭투자. 거기에 금융권 자금 쓰는 빌도 막혔다고 봐야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도 예전 80%에서 70%로 좀 줄고 여기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붙네요. 그럼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변화가 있어요. 정책 서민금융의 문턱대 일부 높아진 건데 예를 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원래 3억이었는데 2억 5천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아, 좀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 대출 활용하려던 분들도 계획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피해갈 순 없겠어요? 중도금 대출은 이미 받았더라도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이 6억 한도가 적용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분양가가 뭐 10억, 12억 이렇게 넘어가는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엔 잔금 마련 계획에 큰 변수가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시행일 전에 이미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냈거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미 난 사업장 이런 경우는 예전 규정을 적용받는 경과 조치가 있긴 합니다. 정부야 뭐 가계부채 관리하고 시작 안정시키려는 목적이겠지만 이 자료들 쭉 보니까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크네요. 어떤 점들이 주로 지적되죠? 그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자금 조달 능력이 좀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나 중산층 이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이고요.
그게 가장 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시장에 나올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거기에 뭐 전세 대출 한도 축소 같은 게 맞물리면 전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겠네요. 네,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결국 현금 동원력이 중요해지니까 소위 현금 부자들 영향력이 더 커지고 사람들은 더 확실한 곳,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고가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고가주택 자체에 대한 규제가 좀 미흡하다 이런 비판도 했다고요? 네,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물론 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고 필요하면 규제 지역을 더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확 높여서 주택시장, 특히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면 이번 변화가 당신의 재정 계획이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번 규제가 장기적으로 정말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또 의도치 않은 다른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이런 대출 규제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아니면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뭐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더 근본적인 문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의는 가끔 수박을 훔칠 때 빛난다. 말하지 마. 그냥 먹어. 훔치지 마세요. 주문은 고정 댓글에서.